김용민 브리핑 격주로 금요일 함께 진행하는 우리 김묘성 장군님과 투샷으로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오시기 너무 힘드시죠? 예, 힘들어요. 힘든데 어제 그 사달이 나가지고 조금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유, 저는 이제 간밤에 다시 또 악몽이 생겨가지고 제가 몸이 항상 이렇게 반응을 해요. 네.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다리가 아프거든요. 머리가 아파야 되는데 다리가 아파요. 피가 예. 잘 안 통하시나 보다. 다리에 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쨌든 피도 잘 안 돌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밤 또 너무 고생했습니다. 언제쯤 이 악몽 같은 날들이 끝날지. 근데 맞아요. 또 생각을 해보면은 내란이 12월 3일 아닙니까? 네. 대선이 언제입니까? 6월 3일입니다. 1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얼마죠? 며칠이죠? 반년이지. 예, 그렇죠. 6개월. 7개월이죠. 예, 이제 7개월인가? 6개월이죠. 6개월. 예. 예. 반년만 고생하면 된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견뎌 왔는데 마지막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제 그 조희대, 전 이제 오늘부터 조희대라고 하지 않고 조희팔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조희팔 뭐 대법원장.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죠. 예. 맥락이 같아. 법을 쌈 싸먹는 걸로 보자면은 쌈 조희팔이나 싸먹어. 뭐 조희대나 하여튼 희대의 판결, 조희대의 판결 그걸 보면서 야 이젠 이 정도까지 왔으면 거의 벌거벗고 이제 민의에 도전하는구나, 법치에 도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옛날까지 법관들은 아닌 척. 아닌 척. 이걸 잘했다고. 아닌 척의 예술이었어. 우리나라 사법부 나쁜 판결할 때마다 그쵸. 아닌 척. 우리는 고고한 척. 그렇지. 정의로운 척. 이래 왔는데 와 어제는 민낯이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뭐 민낯으로 다 벗고 달려들었다. 그렇죠. 네. 완전히 다 벗고 달려들어서 맞습니다. 야 이거 진짜 역시 그 윤석열이가 임명한 대법관 답구나. 대법원장 답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대법관도 했었어요. 네. 그 대법관은 누가 임명했느냐? 박근혜가 했어요. 예. 사진에 벌써 쭉 역사가 있다고 이렇게 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명된 그 사진을 기억해야 된다라면서요. MB 때 대법관으로 양승태 씨가 있었는데 네. 양승태를 대법원장 시킨 사람이 박근혜입니다. 박근혜가 조희대를 대법관 시키고 대법원장은 윤석열이가 시키고 초록은 동색이다. 그렇죠. 끼리끼리다. 유유상종. 예, 그런 말이 있죠. 금묵자흑이다. 네, 막 나오네요. 금묵자 맞습니다. 예, 제 아는 분 중에 목사님이신데 임근묵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항상 평안하십니까?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인데 예,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예. 대선 전국에 어떤 여파를 미칠까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굉장히 지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했는데 그 이전에 어제 그 선고 나기 전에는 이제는 뭐 대세를 탄 것 같다. 느슨했다. 뭐 솔직히. 우파 쪽도 이제 사실 이재명 후보의 콜에 네. 응답하고 그래서 이제 뭐 거스를 수 없는 길로 들어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게다가 조희대가 그 3시에 이 선고를 한다? 네. 그 방송으로 생중계를 한다? 이러면은 이 민심에 반하는 역행하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데 지금 당장 여론조사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50%를 넘는단 말이에요. 네. 여론조사에서 50% 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네. 투표장 안 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응답한 거 아니에요. 거의 했을 때도 50%가 그렇죠. 예전에 넘었으니까요. 이명박 됐을 때도 박근혜 됐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도 40% 30% 이랬어요. 1등 주자가. 그런데 50%로 나온다는 거는 국민의 어떤 마음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쏠리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아니 이 마당에 생중계까지 하면서 이재명을 보험주자로 낙인을 찍었다. 이거는 뭐 너무나 과도하고 오버했고 결국 대선에 개입하고자 하는 조희팔 대법원장의 뜻이 강력하게 담겨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이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제 그렇죠. 배당이 다시 되는 가죠. 거 아닙니까? 대법원 갔다가 야야야 이 판단 잘못됐으니까 다시 심사해가지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보내는 건데 그러면 고등법원이 대법에서 그렇게 유죄 취지로 나왔으니까 뭐 지난번에 재판은 다 했고 그냥 선고만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아니죠. 예. 반드시 최소 한 번의 공판 기일은 열어야 합니다. 재판부 자체도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재판부가 해야 되는 건데 그 뒤에 이제 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빠르면 14일 안에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4일? 그렇진 않죠. 오늘 보내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피고인에게 법으로 보장된 시간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7일, 20일 이렇게. 그거는 이제 상고 때 얘기인데 네네네. 일단은 그쵸. 예. 오늘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다 빨간 날입니다. 그 닷새 뒤에 이제 송달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고법으로 또
피고한테도 당연히 가야 될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하면은 14일 플러스 한 4일 더 되면 한 18일에서 20일 정도의 맞아요.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요. 서울고등법원 판단이 최대한 정말 눈치 안 보고 막 달린다 치면은 네, 뭐 송달을 받은 거라 간주를 해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결과가 나왔는데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재상고하는 거죠. 대법원에다가. 이럴 그렇죠. 경우에는 상고를 신청하는 기간이 7일. 그리고 20일에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부여되면 27일. 20일에서 총 27일. 아니, 7일과 20일에서 그쵸, 예. 27일. 14일 플러스 27일. 최소. 네. 한 달이 넘어갑니다. 한 달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선 끝나죠. 그렇죠. 대선 전에는 선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국면에서 우리가 의아해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어차피 대선 전에 결론이 안 날 것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선고를 했을까? 굳이. 요거는 이제 대선 때까지 여러분 이재명이는 범죄자입니다. 낙인 효과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은 대통령이 돼봐야 이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데 굳이 그렇습니다. 뽑으시겠습니까? 예.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이팔의 선거운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선 개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보다도 우리 지지자, 민주시민들 내란 사태에 저항했던 인간 히세스들이 지금 격분하기 시작했는데 맞아요. 저는 사실은 어차피 그래봐야 6월 3일 전에 결론도 안 나고 또 6월 3일 당선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는 시작이에요. 완전히 이재명의 시간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은 이 재판은 이제 거의 무효화시킬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무효화시키느냐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은 마음속으로 화는 많이 나지만은 뭐 충격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그런 생각은 사실 안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유권자분들은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 댓글 뭐 여기저기 이렇게 댓글창들을 보면 커뮤니티를 보면 분노가 대단하시고 절망도 크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몇 번 속은 거냐 도대체 민주당 너무 나이브하게 대응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맞아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몇 번 속았습니까? 직위원회가 구속 취소를 해가지고 3월 초순에 그 뒤로 우리가 4월 4일 판결 때까지 헌법재판소의 파면 판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법부는 믿을 수가 없구나. 근데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구나. 이 6월 3일 전에는 안 나온다고 하지만은 이 또 조희대가 무슨 무리수를 둬서 판결을 내가지고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할지 염려가 된다. 실제로 6월 3일 전에 판결이 나오면 최종 확정 판결이 나면은 불출마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2심 때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정말 어제 끝나는 거였어요. 그렇지. 예컨대 이제 뭐 100만 원이 안 넘더라도 뭐 70만 원, 80만 원이면은 그냥 파기 자판으로 어제로 끝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2심이 그렇죠. 무죄였기 때문에 그나마 시간이라도 그렇죠. 파기환송 절차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지금 끔찍해. 유권자들 또 지지자들의 분노가 큰지를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대를 뛰어넘는 국민의 분노가 지표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보면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통상 있는 여론조사 외에 여론조사는 보통 후행적 분석 아닙니까? 그렇죠. 후행 지표로서의 성격이 있는데 동행 지표적 성격 내지는 선행 지표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제 가령 저희 온라인에서의 검색어 이런 것들, 키워드 검색 이런 것들을 많이들 이제 요새는 쓰는 방법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으로 어제 법원 판결에 대한 분노가 높아진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검색량이 폭증을 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그 질부성도 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이제 거기에 나온 키워드나 이런 거 분석도 다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예. 그랬더니 결국은 정리는 분노더라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 지금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결속 효과를 낳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이미 나왔고 보수층도 아마 또 결집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데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이제 그냥 관건이라고 봤는데 중도층도 역시 그러면 이 같은 범죄에 들어간다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쭉 이렇게 여론을 분석해 왔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절제를 해오고 있었지만은 한덕수 전 대행의 재탄핵에 대한 요구가 3주 전쯤부터 전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중도층에서 재탄핵해야 된다라는 것이 거의 20%에서 30% 정도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절제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그것은 한덕수 그 전 대행이 스스로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가 대선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총리 차량, 총리 월급, 총리 사무실, 총리 권한을 유용하면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해온 모습을 차라리 국민들께서 보시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네. 저희들이 그렇게 보면서 이제 한 건데요. 일단은 이제 대선에 어떤 여파가 미칠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대선에 여파 없습니다. 맞아요. 지지층이 실망하고 중도층이 떠나야 이게 사실 변수가 생길 텐데 지지층은 더 강하게 결집을 했습니다. 어제 고민정 의원 등 비명으로 꼽히는 분들, 이인영 의원 같은 분들도 네. 이거는 사법부의 이재명 흔들기다, 죽이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민주당은 더 강하게 결집하는 양상이고 중도층도 이 산 모르지 않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검찰이 그동안 무도하게 짓밟았고 그 배후에 윤석열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네. 이재명의 이번 판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법 리스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다 유권자들은 감안하고 나는 이재명 지지합니다. 50% 넘는 네. 이런 응답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에 미칠 여파는 도리어 악재가 될 수도 있겠다. 여권에게는. 구 여권에게는. 네, 그런 네. 생각이 들면서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아침에 네. 뉴스 공장 공장 다녀오셨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보시는 많고. 분들이. 예. 예. 사실 이번에 그 방송을 쭉 보면서 대법원 판단이 심상치 않다. 대법원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파기환송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이 예측한 두 사람이 있어요. 네. 김어준 총수가 있고 장윤선 기자. 아,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열심히 나이브하다 이 사람들 그랬었는데 요거는 정말 대법원 판단은 그 두 분이 맞췄어요. 그 점은 또 분명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